제가 문정권에 일단 드러난 3대 게이트라고 하면 우리들 병원, 신라젠, 라임 자산운용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병원은 수사만 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도 뜸을 들이는 이유는 그럼 곧바로 뚜껑을 열면 권력 핵심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뭐 중간에 누가 낄 것도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수사인데 바로 가기 때문에 곧바로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만큼은 권력의 최고 핵심을 향하기 때문에 시기를 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자, 신라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다. 권력이 신라젠이 상장되는 기술 특례 상장되는 과정을 도와주고 그리고 신라젠의 지금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신라젠의 핵심들이 돈을 빼돌려서 챙기는 부분을 도와줬다라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넓고 깊은 그런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병원은 간단하지만 폭발력이 너무 크고 신라젠은 너무나 넓고 깊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 규모는 작지만은 온갖 유형의 비리 백화점이 라임 자산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1차로 지금 총선 직후에 터뜨리기로 작정한 지금 건이 이 3대 게이트 중에 라임 자산운용이고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추미애가 최근에 윤석열 총장 측에 타협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취했어요. 공격을 별로 안 하고 말도 좀 조심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말을 안 듣고 라임 수사를 계속하니까 급기야 지금 윤석열 장모 문제를 터뜨렸습니다. 자, 그 터뜨리는 방법도 특유의 한국의 좌파 정권이 하는 스타일을 하고 있죠. 언론을 통해 친정권 언론을 통해 터뜨렸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터뜨렸죠. 스트레이트라 하면 신물이 납니다. 터뜨리고 나니까 문 정권과 관련 있는 민주당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제 진정, 고발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잇따라 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장모권을 부각시켜서 지금 윤석열이 장모 문제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낙마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범국민적인 여론 조성 작업에 들어갔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터지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주류 언론의 거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이거 거의 보도한 언론이 없었습니다.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을 소환했어요. 무슨 의장이냐? 삼성물산 이사의 의장을 소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치훈은 왜 어제 소환됐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삼성바이오로직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은 제일모직 계열사고 자, 그래서 삼바가 지금 분식 회계를 2조 5천억을 해서 가치를 부풀려서 좀 특혜 상장이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하면 상장될 수 없는데 특혜 상장이 되었고 또 삼성물산 부분에서는 이제 좋은 일들이 가치를 낮추는 좋지 않은 걸로 포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버랜드의 가치나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었지요. 그러니까 이 재용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에서는 이재용의 지분을 높이도록 거품을 조성하고 이재용이 이제 인수합병해서 다 같이 장악해야 될 삼성물산 부분에서는 가치를 낮추는 그런 작업이 동시에 업그레이드와 그야말로 디스그레이드가 같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치훈이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로 있으면서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건설 부분의 가치를 일부러 낮게 떨어뜨렸는지에 대해 이재용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어제 추궁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1월부터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지금 제일 핵심이라지 않습니까? 이재용과 같이 하버드 유학 갔던 친구죠. 그 다음에 과거에 지금 미래전략실장을 하던 최지성, 그리고 부실장을 하던 장충기, 그리고 김종중 미래전략실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을 다 불러 제꼈습니다. 그래서 최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2월에만 3차례, 김종중이는 5차례나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치훈은 2월 11일 날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자, 검찰이 코로나로 지금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에 따라 최소 범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치훈은 발열이나 기침에 문제가 없어서 출석할 수 있다고 보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합병 당시에 이재용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치훈 등이 고의로 지시를 받고 하락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최치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에버랜드는 저기 제일모직이에요.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아니라. 그래서 에버랜드도 공시지가를 부풀려 가지고 지금 자산 가치가 부풀려진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카타르 화력발전소를 수주해 놓고 합병된 이후에 공개함으로써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이제 옛날 같으면 뭐 반부패 수사부입니까? 이런 데서 했을 건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경제범죄형사부에서 하는데, 여기 부장검사 이복현이 이런 일에 타협 없이 칼같이 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삼성을 향해서 깊숙하게 칼이 들어가는 형태고, 이재용이 이제 목 안으로 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도 정권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엄청나게 바라는 일인데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삼성 수사와 라임을 지금 이 총선 코로나 와중에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삼성 수사는 코로나 때문에 총선 이후로 하려 했는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칼을 들이밀으니까 정권이, 윤석열 입장은 장모는 털어봐라, 문제없다, 나는 자신 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임이 다시 돌아가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 라임은요, 쉽게 말하면 라임 자산운용이 1위의 자산운용사인데 한때 6조 대의 이 사모펀드를 모았습니다. 그래 모아가지고 그 펀드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여기저기 투자 안 됐는데 부실 투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사라진 돈이 한 1조 3천억 이상 되는 걸로 짐작되고 있는데, 그 돈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뭡니까? 여기저기 투자한다면서 횡령을 한 부분, 빼돌린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금감원이 적발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이제 이종필에 대해서 이 핵심입니다. 부회장 도망간 이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이 문자가 왔어요. 이종필이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 제보가 왔어요. 통화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제보자하고요. 그래서 이종필이 지금 도망을 갔는데 죽었다 말도 있고 뭐 호주 갔다 필리핀 갔다 말도 있습니다.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이 이종필과 또 스타모빌리티의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기업 사냥꾼 사기꾼들이 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들이 쭉 얽히고 또 본사 쪽에서는 대신증권 그 반포센터장 그 사람 혼자서 1조 모았다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4조 한 7천억쯤 될 건데 환매가 12월 10부터 중단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나쁜 건가 하면 환매가 중단된 상태에서 금감원의 눈앞에서 일반 상품을 팔았던 사람이 돈 돌려달라니까 안 돌려주면서 200억인가를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 회장이라는 친구는 해결사처럼 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서 청와대하고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했고 이종필과 또 청와대 행정관은 무슨 광주의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서로 엮여가지고 라임 자산운용의 이종필 등 몇 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한마디로 기업 사냥 사기꾼 김 회장이라는 친구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얘들이 나이들이 다 45, 6세입니다. 또래예요.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그런데 이 일의 진짜 핵심은 이 행정관 위에서 진짜로 이 일들을 부렸던 청와대의 아주 오리지널 핵심 인물이 한 명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양보를 하거나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이 쉬운데 비리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련 인물일 수 있어요. 저는 누군지 아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행태로 돈을 빼먹었어요. 이게 불안전 판매를 했다라거나 충분히 설명을 안 하고 사모펀드를 팔았다거나 사모펀드를 투자했는데 돈을 투자 실패가 아니라 라임 사태의 핵심은 기업 사냥꾼들이 라임의 핵심들과 어울려서 그야말로 돈 없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리고 그 인수한 데서 돈을 빼먹고 그리고 라임도 그 기업을 인수한다면서 돈을 넣고는 뇌물조로 또 그 돈을 자신들의 페이퍼 컴퍼니로 되돌려 받아서 나눠 가지고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여기 김 회장이라는 사람도 인수한 회사 여러 군데서 돈을 횡령을 계속했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법무부가 할 수 없어서 지금 라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에 지금 검사를 2명을 추가 파견한다는 거예요. 삼성 부부는 중앙지검에서 하고요. 라임 부부는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지요. 이거 안 보내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 2명을 추가 파견을 하는 걸로 지금 인정을 해줬어요. 왜? 이걸 안 해주면 지금 법무부의 추미애도 결국 수사를 방해한 책임이 나중에 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라임과 관련해서 고객 손실이 발생했다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어요. 아마 앞으로 줄줄이 물러나고 깜빵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 지금 막 나온 이야기를 보면 환매가 중단되었을 때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라임이요 이렇게 시비를 1월 달에 매입하면서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자, 참 기가 찬 거죠. 스타모빌리티 김 회장의 회사에 시비를 사들여서 사실상 이 김모라는 인간한테 돈을 갖다가 한 200억쯤 해준 거죠. 이 김은 또 라임 부사장과 공모의 한 운수업체에서 인수한다 하고는 160억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보면 친노 인사. 자, 이 노사모의 핵심이다 하고 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상임 감사를 가고 지금 부산에 선거 출마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뭐 딱 알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 사람한테 20억을 건넸다. 이런 지금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어요.
자, 라임 이것들이 사고가 터지니까 청와대하고 끈을 대 가지고 이 사고를 메꾸려고 향군사나 군인 공제 상조회사를 갖다가 인수해가 그 안에 있는 돈을 털어먹으려고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라임의 인수단을 꾸리면서 자산 운용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단을 꾸렸는데 이 김이 이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인수단에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지명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라임을 갖다가 저거들 나름대로는 수습을 한다고 또 청와대까지 끌어들였고요. 금감원이 이 사태를 처음에 검찰에 알렸지만은 금감원이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눈앞에서 한 200억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감원은 꼼꼼히 못 살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금감원이 이 사태를 그래도 금융공무원이니까 좀 밝히려니까 지금 감사원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을 바짝 쪼아서 지금 조사를 한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출신 행정관이, 파견 행정관이 지금 이 조사를 받고 있지만은 이 라임과 윤석열 장모 부분이 엮일 정도로 이 라임 수사에 대해 윗선으로 올라올까봐 청와대가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와대 행정관과 또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동양이고 이런 부분에서 나왔지만은 실제로 오리지널 대언은 따로 있고 김행정관 위에 있는 실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코스닥의 회사 중에 비리비리하거나 또 그래도 조금 빼먹을 게 있는 데를 인수해서 현금이나 돈은 빼먹고 또 회사는 주가 조작해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면서 또 투자한 돈에서 또 일부는 그 돈을 다시 투자한 모양으로 해서 페이퍼 컴퍼니에 다시 이렇게 자기들이 또 받아 챙기는 좌우간 걸리는 것마다 다 빼먹는 그 규모도 몇백억 규모의 이런 짓거리를 지속해 왔어요. 김 회장이나 이 친구는 경기도의 한 버스 회사에서 160억 빼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으로 아예 그냥 도 같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임과 김 회장의 관계는 뭐냐? 제가 봤을 때 라임에 있는 애들이 그 둘 다 금융사 출신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그렇게 또 관련 인물들이요. 그러니까 이들과 정치를 연결하는데 김이 더 다리 역할을 했고, 그리고 행정관이 연결되고 행정관이 위에도 또 연결되면서 심지어 술자리에서 실세하고 형하고 통화하더라는 그런 걸 정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들이 빼먹고 횡령하는 동안에 저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조사나 또 진행을 맡고 또 사고가 터진 이후에는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돈줄을 갖다 대 가지고 또 지연을 시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 이 사태의 전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돈 단위가 사기꾼 규모가 조 단위 아닙니까? 손이 크지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필요한 주문을 하면 봐주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하다가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오니까 지도 물려가지고 사태 수습까지 도와주고 도피 자금까지 빼돌리는 것도 봐주지 않았나. 근데 금감원이 이제서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제대로 살펴서 자기들은 그래도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니 집중적으로 지금 금감원도 못하도록 한다. 근데 검찰이 이 수사에 나서서 깊숙하게 진행이 되니 지금 이 정권이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장모를 터뜨린다. 그러니까 검찰은 화가 나서 또 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던 삼성 지금 수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이게 라임과 윤석열 장모와 또 삼성 간의 얽히고 설킨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총선 직후에 터질 겁니다.